나노브릭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나노 신소재 전문 기업으로 개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18,000원에서 22,000원. 이 희망 공모가보다 적은 금액인 16,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게 기관 경쟁률이 낮게 나오니까 개인 경쟁률도 낮게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경쟁률이 39대 1쯤이 나오니까 개인들도 청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전체 주식수가 456만 주인데 유통 가능한 물량이 그 중에 283만 주 정도, 거의 62%가 유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통 가능한 물량을, 이 많은 구주주들의 물량이 많은 종목을 안 사는 게 맞는데,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SP 시스템, 이건 유통 물량이 없고 2배 뻥튀기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것에서 수익을 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섣불리 하면 안 되겠죠. 이 유통 가능한 물량 62% 중에 공모주주가 45만 주인데 약 10%입니다. 공모주주 물량은 거의 없고 그냥 구주주의 물량만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공모가가 싸게 잡혔다 하더라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몇 퍼센트에 출발하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이 마이너스 10%에 상장을 하든 플러스 10%에 상장하든 아니면 2배에 상장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첫날에 팝니다.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덕산테코피아도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했는데 첫날에 기관들이 작정하고선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작정하고 매도를 했고 첫날에 공모가도 안 미치는 가격인데 이렇게 98만 주, 이것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노브릭 역시 상장 첫날에 이 공모주주 물량들 대부분이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주주들, 이 공모주주 물량을 빼면은 구주주가 약 52%가 됩니다. 이 52%의 물량을 과연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52%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 이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확정 공모가 16,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시가총액이 약 720억 정도가 나옵니다. 700억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시초가에 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시초가에 진입을 한다는 것은 이 구주주의 물량들과 기관들의 물량들을 그냥 폭탄바지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진해서 폭탄바지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신규 상장은 어떤 종목이 상장하든 간에 확실한 상승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일단 좋습니다. 확실한 상승이 당연히 플러스 10% 상승 VI, 이런 걸 확실한 상승이라 하는데, VI가 풀린다 해도 이 올랐던 10%를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확실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도 역시 주포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대로 된 주포. 그 주포가 기관은 아니겠죠. 기관은 아닐 것이고 그 주포가 외국인은 또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세력 같은 그런 주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에서 그런 주포가 들어오려면 당연히 그 주포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포 입장에서 이 종목은 매집을 해서 주가를 띄어 올리기에 적절한가? 이것부터 주포 입장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주포라면 당연히 이 종목은 매집을 안 할 겁니다. 대놓고 2배에 상장시켜서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물량을 확보하고 서로 매수를 하려 하고,
기관 투자자는 이미 다 팔고 나가고 애초에 아예 2배 상장이 되었는데 유통 물량이 작던 많든 간에 주포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아마 매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포라면 이 종목은 아마 매집을 안 할 겁니다. 적절하게 유통 물량이 섞여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사려는 종목, 이런 종목은 아마 매집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면 상승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첫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최근의 성적을 보시면 마이너스 10%에 상장했던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변동성은 더 좋습니다. 바닥에서 단기간에 올라왔고 근데 뻥튀기 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반토막이 났죠. 뭐 이 종목도 반토막이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 2배로 뻥튀기 된 종목들은 정말 단기간에 반토막이 납니다. 심한 종목은 3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봤고 보통 7거래일 정도면 반토막이 다 나더라고요. 뭐 이 종목도 살아나려면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선 이 고점을 다시 뚫어주던가 아니면 아래 꼬리를 달고선 뭐 한 13,000원 이상 가격을 유지시켜 주던가 아니면 오늘 음봉이 뜨더라도 내일 양봉이 떠서 이 고점을 돌파해 주던가 뭐 고점 돌파할 땐 당연히 추격 매수로 진입을 해서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이 종목도 반토막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점이 14,400원이니까 뭐 단기간에 8,000원, 9,0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이나 모레나 단기간에 빠르게 고점을 다시 돌파 못 해주면 힘을 잃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 유통 물량이 아무리 작고 시가총액이 작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덕산테 코피아랑 비교를 해봐도 이 덕산테 코피아의 주포는 기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고 다른 주포가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지 뭐 이런 2배 뻥튀기 종목들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만 몰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패턴을 몇 번 봤지만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2, 3일 안에 이 고점을 뚫으면서 돌파를 해야지 나중에 이게 뭐 단기간에 2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데 만약 그 다음날에 엄청나게 상승하는 패턴이 아니고 그냥 힘없이 계속 무너진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나노브릭이 장외 거래에서는 호가가 약 19,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외 거래 가격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장외 거래는 충분히 호가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공모가가 16만 원이면 장외 거래에서는 그냥 전화번호만 남겨놓고선 이걸 16만 원에 매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호가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 호가창은 별로 믿지 않고 그냥 당일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게 확실하게 상승하냐 안 하냐 그런 것들을 믿고 그리고 확실한 상승 뒤에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고 장 끝날 때까지 계속 거래량이 유지되던가 아니면 그 다음날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지던가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장외 거래 가격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장외 거래에 상장하기 직전까지 장외 거래 가격이 17,000원인가 2만원인가 아무튼 17,000원에서 25,000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한 2만원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게 시초가가 13,000원에 잡혔죠. 지금 신기한 게 시초가까지 돌아갔습니다. 시초가가 처음 상장할 때 13,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딱 조회를 해보니까 딱 13,000원입니다. 딱 공모가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고
출발하자마자 신라젠이 8,900원까지 약 40%가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대시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외 거래에서 25,000원 이상에도 거래되던 게 시초가가 13,000원이 잡혔죠. 그러니까 장외 거래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노브릭 제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할 겁니다. 일단 이게 공모주주 중에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가로 쏟아질 것이고, 이게 15,000원에 출발을 하든 아니면 19,000원에 출발을 하든 기관 투자자는 일단 시장가로 물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주주들의 물량이, 대부분 구주주들의 물량이 유통이 되면 얘들이 팔기 위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얘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유치시켜준다 하더라도 이 기관들이 시장가로 팔면서 주가를 망칠까봐, 특히 시초가에 샀는데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되는 게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시초가 매매는 절대 하지 않고, 뭐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그 상승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보고선 그냥 단타로 접근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브릭 이거 뭐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2배 뻥튀기 되는 종목보다는 확실히 먹을 게 있을 겁니다. 뭐 그냥 하락한다면은 아예 매수를 안 하면 되고, 확실한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에게 신규 상장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분류만 해놓고 구경만 할 것이고, 이거 상장하고선 그 다음날에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그 종목에 또 눈길이 가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